여러분들 마세라티 좋아하세요? 아마 대부분 구독자분들은 이런 질문을 들으면 야, 그 언제적 사골 브랜드 말도 마라, 언제적 마세라티 얘기냐, 요즘 마세라티 거의 망한 거 아니냐 라는 반응들을 보이실 것 같아요. 원래 마세라티가 막 절대 무시하고 그럴 만한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그 위상이 많이 추락했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죠. 이 브랜드에 대해 할 이야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막 엄청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막 1900년대 초중반 F1 그랑프리 이야기까지 해야 되고요. 당시 마세라티는 경주용 차를 정말 잘 만들던 브랜드였어요. 같은 이태리 집안인 페라리처럼 말이죠. 마세라티가 국내에 발을 들인 건 2007년이었습니다. 당시 페라리랑 함께 FMK를 통해서 진출하면서 입지를 다졌어요. 그러면서 2010년대 초반에는 전성기를 누렸죠. 수많은 연예인들이 마세라티를 타면서 유명 연예인들이 타는 차라는 이미지도 가지게 됐고요. 명품으로 유명한 이태리 브랜드에서 나온 고급차, 얼마나 좋은 이미지인가요? 마세라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도 존재합니다. 환상적인 배기음이 있죠. 이게 옛날 마세라티들은 정말 배기음이 환상적이었어요. 마세라티 내에는 엔진 사운드 디자인 담당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 엔진 소리를 만드는 일에 관여하는 부서인데요. 당시 피아니스트나 작곡가, 자동차 튜닝 전문가들을 공동으로 불러 모아서 자동차 엔진 사운드 튜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뭐 옛날만큼의 감성은 없어요. 페라리 엔진을 사용했던 옛날 5세대 카트로 포르테 이런 차들이 자연흡기 배기음이 진짜 엄청났습니다. 유튜브 같은데 검색해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독자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국내에선 연예인들이 타는 차라는 이미지까지 생긴 마세라티가 2013년에 기블리를 출시하면서 정말 대박이 났죠. 원래 살만한 마세라티는 당시 쿠페와 카브리오로 구분되는 그란투리스모랑 세단 라인업인 콰트로 포르테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들은 가격대가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높았어요. 그란투리스모는 시작 가격이 2억 이랬으니까요. 그런데 딱 1억 원저리의 엔트리 모델 기블리가 나오니까 이제 벤츠 BMW 같은 거 사려던 소비자들이 마세라티로 상당히 많이 넘어갔습니다. 확실히 마세라티 이미지가 벤츠 BMW보다는 O급이잖아요. 그러니까 흔한 독일차에 질린 소비자들이 마세라티로 많이들 넘어갔었어요. 한국 시장 분석도 나름 잘한 게 2014년 부산 모터쇼 때 카트로 포르테랑 기블리 디젤 모델을 선보였었거든요. 당시 디젤 수입차들이 되게 잘 나가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마세라티가 브랜드 이미지도 좋고 가격도 독일차 타다가 더 위급차로 넘어가고 싶던 소비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약간 좀 이게 비유를 하자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사기 전에 포르쉐를 거쳐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마세라티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너무 심취해 있던 나머지 이후로 발전이 없었어요. 갑자기 멈춰버린 거야 그냥. 지금 나오는 차들도 보면 페이스리프트 같은 걸 하긴 했는데 비슷해요. 풀체인지가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라이벌 모델들은 막 빠르면 2번씩 풀체인지가 되는 동안에 계속 팔고 있으니 그러면 시장에서 도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요즘은 사골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잘 팔린 카트로 포르테랑 기블리도 2013년에 나온 차다 보니 풀체인지 모델이 한 2020년쯤에는 좀 나왔어야 됐는데 마세라티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믿었던 중국 시장에서 예상보다 차가 안 팔렸고요. 그리고 또 기블리가 양날의 검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기블리가 엔트리 모델이었다 보니 럭셔리 브랜드라면서 일부 부품은 다찌에서 가져와서 너무한 게 아니냐 라는 반응도 있었고 신차 효과가 줄어들면서 판매량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거기에 마세라티 하면 악명 높은 품질도 유명했죠. 이건 카트로 포르테도 마찬가지고요. 그 막 문장 내기가 어긋난 데가 없으면 마세라티가 아니다 이런 농담도 있었죠. 이건 좀 너무 심했나? 그러면은 좀 빨리 풀체인지를 하거나 하면서 대대적인 상품성 개선을 해야 됐는데 이게 몇 년째 제대로 된 신차가 안 나오니까 소비자들도 외면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2010년대 이후로 나온 마세라티 신차들은 솔직히 감성적인 부분도 많이 희석이 됐어요. 마세라티의 상징이었던 사운드도 그렇고요. 성능 역시 막 라이벌들을 압도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고 브랜드 품위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마세라티를 인정하던 골수 팬들도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콘크리트 층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답이 없죠. 그나마 좀 마세라티도 생각을 했던 게 판매량을 늘려야 하니까 SUV 르반데를 투입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시장의 평가가 좋지는 못하죠. 포르쉐가 카이엔으로 대박이 났고 같은 이태리 집안인 옆집 람보르기니도 우루스를 출시해서 대성공을 했는데 아니 이거 우리만 실패한 거야. 이거 이 차도 사실 근데 문제가 마세라티인데 실내 버튼들이 거의 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랑 똑같았어요. 아니 이건 프리미엄 브랜드라면서 이러면 어떡하자는 거야. 원가 절감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이건 정말 크나큰 미스죠. 요즘 소비자들이 얼마나 깐깐한데요. 이러면 안 되죠. 사실 카트로 포르테 같은 차들은 타보면 차는 나름 또 괜찮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너무 올드한 맛이 있어서 솔직히 경쟁 모델들 대비 신차로 이 차를 사야 할 이유는 찾기가 어려운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필 이거는 마세라티 측도 좀 억울할 것 같은데 기블리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죠. 일명 문신 형님들의 차, 국밥 육수 토사장 이런 사람들이 중고로 사서 많이 타는 차 이런 이미지도 있고요. 마세라티가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좀 진짜 안타깝습니다. 빨리 좀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제대로 된 신차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르반테 아래급으로 자리 잡는 SUV 그리칼레가 곧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 차는 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이 차는 무조건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거 말하다 보니까 또 감정이 좀 격해져서 좀 많이 깠는데, 최근 국내에서 포착된 신형 마세라티 한 대를 소개해드릴까요? 남자들의 자동차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얇은 위장 필름만 두르고 있는 슈퍼카처럼 생긴 신차가 포착됐어요. 임시 번호판이라 인증을 받기 위해서 들여온 모델인 것 같죠? 이 차가 바로 마세라티가 국내에 출시하는 새로운 슈퍼카 MC20이에요. 해외에는 작년 9월에 먼저 공개가 됐고요. V6 미드십 슈퍼카인데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차명 앞에 붙는 MC 이거 익숙하실 겁니다. 마세라티 콜사의 약자죠. 마세라티가 선보인 전설적인 슈퍼카 MC12가 있잖아요. 이게 엔초 페라리의 형제 모델인데 디자인만 보면 뭐 그냥 레이싱카 같아요. 실제로 FIA GT 출전하려고 제작한 차였어요. 이게 경기에 나가려면 양산 모델로도 나온 차라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 일정 대수 이상을 찍어내야 되거든요. 홈올로게이션이라고도 하죠. 예전에 90년대 포르쉐 911 GT1도 로드카 버전이 같은 이유로 존재했었죠. 그래서 MC12도 로드 버전을 딱 50대만 생산했습니다. 이게 옛날에 국내에서도 포착이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전설적인 슈퍼카입니다. 레이싱에 일가견이 있는 마세라티답게 당시 MC12는 GT1 클래스에서 어마무시한 성능을 발휘하면서 포디움에 오르기도 했고요. 자동차 마니아들이라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후속 모델로 MC20이 출시된 거예요. 이번에 장면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MC12의 12는 기통수를 의미하는 거였는데 MC20의 20은 20기통이 아니라 2020년도에 공개돼서 20이라고 하네요. 스펙을 짧게 살펴보면 슈퍼카답습니다. 일단 엔진은 V6 3.0 트윈터보, 뭔가 좀 아쉬운데 일단 넘어가죠. 미드십 후륜구동 구조고요. 최대 출력은 630마력에 최대 토크는 74.4, 최고 속도는 325km 이상, 제로 100은 2.9초에 제로 200은 8.8초라고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좀 아쉬울까요? 이게 좀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아쉬워요. MC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뭔가 좀 더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왜냐면 MC12는 엔초 페라리랑 많은 부분을 공유했기 때문에 슈퍼카 중에서도 최상급이었잖아요. 그러나 MC20은 상위권 스포츠카가 아니라 엔트리급 슈퍼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스펙이에요. 실제로 이게 원래는 그란투리스모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개발하려다가 미드십 슈퍼카로 계획을 변경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도 사실 MC12 후속이라는 느낌보단 그란투리스모의 디자인을 2020년에 맞게 슈퍼카로 좀 다듬은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래도 이 모델을 내놓음으로써 레이싱계에 복귀를 한다고 하네요. 경쟁 모델로는 지금 포르쉐 911이나 에스턴 마틴 벤티지, 맥라렌 아투라, 쉐보레 콜백 같은 차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가 지금 출시를 앞두고 국내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참고로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은 이미 지난 9월에 완료했습니다. 마세라티 측에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사전 계약을 한 소비자가 2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가격은 2억 후반에서 3억 초중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에는 2억 5천 정도에 판매하고 있어요. 요즘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출시하고 못해도 슈퍼카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마세라티는 순수 내연기관으로 무장한 MC20을 선보였습니다. 사실 마니아들에게는 이런 차가 오히려 선물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동안의 마세라티를 생각한다면 MC20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 반 걱정 반인데, 부디 마세라티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좀 더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블리랑 카트로 포르테도 얼른 좀 신형 모델을 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무려 100년 역사를 가진 마세라티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멋진 후속 모델이 등장하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세라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토폴스 20%였습니다. 지금 화면처럼 구독과 빠르게 자동차에 대한 소식